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쿼드의 핵심 국가이고 미국의 주요 안보동맹이죠. 호주의 총선이 21일 치러집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집권해온 보수 성향의 자유당과 국민연합의 연정이 이번 좌파 성향의 야당인 노동당하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이 스콧 모리슨의 집권 여당은 미국의 주요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적 선택을 해왔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호주의 외교 노선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도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이 집권 여당 자유당과는 달리 제1야당인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은 스콧 모리슨 정부의 외교 노선을 두고 최대 시장 중국을 배척하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평소에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이 친중이라고 하면서 맞섰습니다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히려 노동당이 자유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되는데, 이번 선거는 하원 전체 의석 그리고 상원의 76석 가운데 40석을 뽑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이 중 하원 전체 151석 가운데 76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당연히 총리직도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자유국민연합이 전체 77석을 확보해가지고 노동당이 68석을 상대로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나머지 의석은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뉴스폴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노동당은 54%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연합은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투표가 실시된다면 노동당이 하원 85석 그리고 자유국민연합이 60석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자유당이 희망을 갖는 것은 총리로서의 적합도는 이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이 43% 그리고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스가 42%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열세 있는 집권 여당 자유국민연합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지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노동당의 친중 정책을 공격하면서 안보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리슨 총리는 재집권 시에 노동당보다는 중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 그러면서 유권자의 이 반중 감정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앨버니스 노동당 대표는 모리슨 정부의 외교 기조를 두고 초강대국,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호주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선거의 판세를 뒤흔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스 대표 간의 이 공개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핵심 쟁점 역시 중국 위협론이었습니다. 모리슨 총리의 자유국민연합이 이렇게 중국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안보 이슈를 대대적으로 꺼내든 이유는 최근 들어서 또다시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론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올해 1월 중국 해군 함정이 호주의 공군 대잠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저빔을 발사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지난 5월 13일에는 중국 정보 수집함이 서방 잠수함 등을 지원하는 호주의 해안 군사시설에 접근해서 첩보 활동을 벌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정보 수집함이 엑스마우스의 해럴드 E. 홀트 해군기지 인근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는 미국 등 동맹국들의 잠수함 등을 지원하는 해군 통신기지입니다. 더튼 장군은 그들의 의도는 해안선을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도발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자국 연안에서 정찰을 수행한 중국 선박을 815형 정보함인 하이왕싱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최근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와 중국군의 현지 파견을 허용하는 안보협정을 맺은 것도 이번 호주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공개 토론에서 모리슨 총리는 이 솔로몬 제도의 중국 기지는 레드라인이라고 그러면서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도록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보수 자유당의 외교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판세로 보면 이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의 맺어진 안보협정이 모리슨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당의 앨버니지 대표가 이 솔로몬 제도와 중국 간의 손을 잡도록 방치한 책임을 더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앨버니지 대표는 이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모리슨 정부의 대규모 외교 참사다 그러면서 거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 부대표 리처드 말레스가 지난 몇 년간 중국 관련 발언을 해온 걸 보면 중국 정부 입장을 능가할 정도라 그러면서 앨버니지 대표가 노동당 내 친중파 때문에 중국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역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또 토론회에서의 쟁점 사항이 되면서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바로 중국 문제를 막판 승부수로 띄운 겁니다. 자유당은 선거 포스터라든지 빌보드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얼굴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의 매체들도 여당인 자유, 국민연합은 물론이고 야당인 노동당, 군소정당이 이르기까지 선거구의 상대 후보를 중국의 꼭두각시 또는 중국의 스파이로 모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흥미를 더욱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 전략은 호주인들의 반중 정서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에 호주인들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호주인들이 중국의 정부 체제와 영내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각각 92%, 93%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의 호주 투자에 대해서도 79%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단지 중국인에 대해서는 76%, 중국 문화 역사에 대해서는 68% 정도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의한 안보 불안에 대해서 호주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 노동당은 중국의 유화적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토론에서도 국방장관 피터 더튼 하원 의원 자유당인데요. 이 피터 더튼은 노동당이 중국 공산당이랑 뒷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공산당이 모리슨 정부의 패배를 원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당은 중국 친화적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권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노동당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노동당의 친중 이미지 탈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되었고 더불어 중국의 로비를 받은 적도 있었던 역사들을 지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개인과 기관을 통해서 이 호주 총선과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멜콤 텀블 총리의 자유당 정부에서 중국인 억만장자가 200만 달러를 노동당 상원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뿌린 것이 이 호주 정보기관에 드러나서 호주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로비스트였습니다. 이후에 이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고 중국 IT 기업인 화이는 호주의 5G 구축 사업에서 축출됐습니다. 지난 2월 9일에도 호주 대간첩 안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원 ASIO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ASIO 마이크 버지스 원장은 최근 호주 총선을 앞두고 한 외국 정부기관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을 심으려고 시도한 것을 발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거에 간섭하려는 음모를 저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지스 원장은 당시 국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호주 안보 관계자들은 중국 스파이가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출마하는 노동당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라고 호주 언론에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받는 사업가가 이 호주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버지스 원장은 이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스캔들 이후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1일 치러지는 호주 총선을 반중국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연일 노동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노동당의 앨버니지 대표는
국가 안보에는 이념이 없다. 그러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노동당이 결코 중국 친화적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성격을 바꿨고 중국은 더 전진배치적이고 공격적이 됐다. 그러면서 호주는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도 중국을 겨냥해서 미영 호주가 지난해 9월 결성한 안보동맹이죠. 오커스, 그리고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인도태평양 안보기구인 쿼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번 호주 총선에 미국과 함께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바로 중국일 겁니다. 만약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의 스콧 모리슨 정부하고는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않겠나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친미 반중의 외교 노선을 내건 지도자라는 점에서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스콧 모리슨 총리가 물러난다면 새로운 호주 중국 관계가 세워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 스터디 교수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외교 노선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진 강력한 반중국 정책들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예상은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대로 노동당이 제1당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지난 2019년 산불,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이죠. 당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산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와이로 비밀 가족 여행을 떠나 빈축을 샀고 나는 소방호수를 잡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궁핍한 변명을 해서 더 큰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과 이 코로나19 백신의 느린 보급, 또 최근 발생한 대홍수에 대한 지원이 좀 더뎠다, 이런 비판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에 한 발짝 다가선 노동당의 앨버니스가 집권 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스콧 모리슨 총리는 능력 있고 검증된 팀에 대한 신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는 변화를 원하는 노동당 지지 세력, 그리고 저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당 세력 간의 강력한 충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에서는 노동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집권 자유당이 실제 결과로서는 승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거의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